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화지도 지났으니 이제 한더위가 시작되겠네요. 매년 한 차례의 무더위가 지나가면 장마가 옵니다. 아무래도 습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 평상시와 달리 안전과 보건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발간하여 그 내용을 보며 장마철에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건설 안전 분야뿐 아니라 기계, 전기, 화공안전 모든 분야에 적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핵심 안전수칙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철 주요 사고와 대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는 배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고 악천후 시에는 작업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합니다.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옹벽 등 붕괴 우려 장소가 있다면 출입을 통제합니다. 굴착면이나 사면은 비닐을 씌워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 강풍에 의한 무너짐을 대비해서는 비상대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기반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각종 시설물들은 미리 점검하여 결속 상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합니다. 장마철 날씨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온난화, 도석간만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 태풍이 있게 되면 해안가 근처의 피해가 커집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 전기시설물이 물에 잠기거나 젖어서 감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필요한 곳에 누전 차단기를 연결하고 접지나 절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충전부와 배전반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 패킹이나 비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손이나 옷이 젖어 있을 때는 전기기계 기구를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 소장이나 관리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중호우 침수 예방 조치. 1. 장마철 취약시설 비계, 낙하물 방지망,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2. 집중호우 등 악천시 작업 중지 및 대피 계획 수립 준수. 3.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구호용품 비치. 4. 인접 하천 수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 계획 수립. 2. 무너짐 매몰 예방 조치. 1.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및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2.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및 굴착면 사면, 비닐 보양. 3. 토속 무너짐 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굴착면 사면, 상부의 하중, 증가 요인중 장비 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 3. 감전 예방 조치. 1. 전기기계 기구 누전 차단기 연결, 접지 및 절연 상태 점검. 2. 수변 전설비 빗물 유입 방지 조치. 3. 통로 바닥 및 스뮈한 장소의 배선 금지. 4. 침수된 장소 출입 통제 감전 위험 우려가 없음을 확인 후 출입. 4. 태풍 등 강풍 예방 조치. 1. 각종 시설물, 건설기계 장비 타워 크레인 등 자재 등 결속 상태 점검 및 보강. 2. 기상정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 비상대피 계획 수립 운영. 3.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낙하물 우려 장소 접근 통제. 장마철 중점 관리 사항. 장마철이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통상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장마철에 어떠한 재해가 주로 발생할까요?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 침수, 우수로 인한 굴착면 토사 무너짐, 태풍 강풍 등에 의한 무너짐, 스뮈 장소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감전 등의 재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내용으로 축대나 옹벽, 균열부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 주위에 배수로 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이 침수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타워크레인, 비계 등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을 확인하여 작업 장소의 기온 기상예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길잡이 뒷부분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청의 경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영향을 받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 기반을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는지와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비상대 기반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재해취약 장소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보강합니다. 토사요실, 집안 약화 등 무너짐 등의 재해 취약장소 점검하고 보강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 시 전기감전 위험 여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긴급복구 장비와 비상구호용품 비치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대비한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정전을 대비한 손전등 등 비상구호용품을 구비했는지 여부도 체크합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후에 취할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사항이었고요. 호우침수 시를 대비한 점검 사항으로는 배수로, 배수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는지 체크합니다. 지하구 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에서의 작업은 중지했는지 체크합니다. 침수된 장소가 있다면 이곳에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붕괴 메모를 대비한 점검 사항입니다.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되는 장소는 사전에 점검했는지 체크하시고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 예방 조치를 하였는지 체크합니다. 경사면 상부의 자재를 적재하지 않았는지 체크합니다. 붕괴 매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 통행 금지시켰는지 체크합니다. 태풍 등 강풍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점검 사항으로는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강합니다.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지 체크합니다.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바람이 불어 중량물의 비례, 낙하, 전도의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 접근 통제를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전에 대비해서는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는지 체크하고 누전차 단기를 연결했는지, 외암은 척지했는지, 그런 상태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했는지 체크하시면 장마철 대비책 중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철 기상전망. 기상청에서 예측한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수 전망입니다.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여름철 6월에서 8월 해수면 온도는 점차 상승하여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 영향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잡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니뇨 라니냐의 기상청 기준은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 평균 해수면 온도차가 0.5 이상, 마이너스 0.5 이하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 라니냐의 시작으로 봅니다. 지역별 장마 예측입니다. 중부지방은 6월 25일에 시작해서 7월 26일에 끝나서 전체 기간은 31.5일, 비오는 날은 17.7일이고 평균 강수량은 378.3mm입니다. 남부지방은 6월 23일에 시작해서 7월 24일에 끝나서 전체 기간은 31.4일, 비오는 날은 17일이고 평균 강수량은 371.1mm입니다. 제주지방은 6월 19일에 시작해서 7월 20일에 끝나서 전체 기간은 32.4일, 비오는 날은 17.5일이고 평균 강수량은 348.7mm입니다.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중부지방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월 지역별 강수량 전망입니다. 6월, 7월, 8월의 전국 강수량 예측입니다. 회색이 많으니 예년과 비슷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녹색바가 더 긴 것을 보니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네요. 다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장마 기간이 끝나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다 구조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장마가 지나가도 태풍이 올라오며 또다시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마 시즌 이후에도 태풍이 있습니다. 비가 또 옵니다. 태풍 발달 가능성.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온도는 상승하는 추세로 북서태 평양 지역 등에서 발생한 태풍이 국내에 도달하면서 그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22년에 23.2도씨로 관측 이래 2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태풍 수도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온 전망. 6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7,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입니다. 월 지역별 평균 기온 전망을 보면 6월, 7월, 8월 모두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최근 10년간 장마 기간을 보면 중부 지역은 최장 54일이고 최단은 16일간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최장 46일, 최단 14일입니다. 제주 지역은 최장 49일이고 최단 17일입니다. 금년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네요. 참고 자료로 여름철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보가 위험도가 낮은 것이고 경보가 더 높은 것이죠. 우선 태풍주의보는 태풍주의보 기준에 가까워지면 발령되고 태풍경보는 강풍이나 풍랑경보 기준에 가까워진다거나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폭풍일 경보 기준에 가까워질 때 발령됩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되고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mm 이상,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강풍주의보는 초속 14m, 순간 풍속은 초속 20m. 강풍경보는 초속 21m, 순간 풍속은 초속 26m일 때 발령됩니다. 풍랑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풍속은 초속 14m, 21m 또는 유입하고가 3m, 5m일 때 발령되네요. 폭염은 일기예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씨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고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씨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고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두 번째 파트로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사고 사망 현황. 계절별 현황입니다. 최근 19년부터 22년 4년간 건설 현장 계절별 사망사고는 가을, 봄, 여름, 겨울 순으로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건축이나 토목 공사하기 좋은 계절이라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8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별 현황입니다. 지붕, 단부계구부 사고가 전체의 상위를 차지하나 철골, 사다리 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뜨거워진 철 구조물을 만지는 것이 꺼려지고 힘듭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장마철 위험 요인별 안전관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 침수, 주요 사고 유형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요실, 무너짐, 침수, 관로, 지하철 등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침수 예방 대책입니다. 관로, 맨홀, 지하철 등 지하 공사 현장, 하천, 강가 주변에 위치한 현장,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기상청 날씨노래 홈페이지 혹은 날씨 알림이 앱에서 미리 날씨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접 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상용 수해 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피치, 비상대 기반을 운영합니다. 지하 매설물 현황 파악 및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확보합니다. 현장 주변,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취합니다. 용인시에서 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32분경 발생한 익사 사고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기계실 터파기 부위에 집중호우로 형성된 깊이 2.1m의 물웅덩이 근처에 설치된 양수기 한 대가 콘센트의 침수로 작동되지 않자 양수기 플러그를 콘센트와 분리하여 다른 작업선에 연결하기 위하여 물웅덩이 내부로 수영하여 이동 중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등은 해당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동 통로를 설치하였다거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전원과 양수기로 웅덩이에 물을 배출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굴착면 무너짐. 주요 사고 유형으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짐, 주변 지반 약화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 배수 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착면 무너짐 예방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업 전 지반의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 균열 유무, 지하 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용의 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합니다. 집안 내 눈 녹음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 보양을 합니다.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 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하도록 합니다. 토석의 붕괴 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굴착 작업 시 집안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 배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적치 금지하도록 합니다.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을 방지해야겠습니다. 19페이지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된 사고 사례입니다. 오수관로 매설을 위해 깊이 2.1m로 굴착한 다음 오수관로 바닥면 즉 굴착 저면을 평탄화 작업하던 중 그림처럼 보도블록이 있는 오른쪽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와 함께 매몰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2m 이상을 굴착하는 작업은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굴착 작업에서 작업 전 작업장과 주변에 부식이나 균열이 있는지 함수 또는 동결 상태 등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고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별 적정한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도 구조 검토를 한 후 작성된 조립도를 준수합니다. 굴착 작업으로 토사의 붕괴 낙하 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방호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고 사례도 유사한 사고입니다. 단독주택의 수영장 배수관 매설 공사를 하기 위해 2.18m 깊이로 파내려간 굴착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풍 강풍으로 인한 무너짐.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타워 크레인 무너짐,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 기계 장비의 넘어짐, 강풍에 날리거나 낙하하는 자재 공구 등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태풍 강풍으로 인한 무너짐을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우선 태풍 예보가 발령되면 기상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대피하거나 작업을 중지합니다.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이 강풍에 날아갈 것 같으면 미리 물건들을 정리하고 결속 상태를 보강합니다.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 보호망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강풍에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제거합니다. 비계 연결 부접촉부 상태를 확인하고 기둥의 변형 흔들림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크레인, 리프트 등은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하고 이탈 방지 장치나 집안 벽체 지지물 고정 상태도 점검하여 필요 조치를 합니다. 강풍 시 작업 제한은 순간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과 철골 작업은 중지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마저도 중지해야 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초과했을 때는 강풍이 지나간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셔야 하고요. 순간 풍속이 초속 35m를 넘을 때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 지지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몇 가지 타워 크레인 전도 붕괴 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차바로 인해 타워 크레인이 전도 붕괴된 사진입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태풍 후 시에 취할 조치를 산안법이나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산안법 51조와 안전보건규칙 37조에서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풍, 붕괴, 도계 등에 대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낙뢰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낙뢰로 인한 사고 유형으로는 낙뢰에 직접 맞거나 낙뢰로 인해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번개가 치면 우선 야외 작업은 중단하고 낮은 곳이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와 같이 금속으로 둘러싸인 곳도 좋습니다. 철근, 강간 파이프와 같은 금속류로 작업하시는 것은 피하세요.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것도 중지하시고 비계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도 위험합니다. 울타리, 고압선, 전봇대, 들판이나 공터에 있는 큰 나무에도 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발물은 낙뢰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으니 즉시 작업을 중지하시고 대피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감전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전으로 인한 사고 유형에는 전기기기나 배선 등 전기가 충전되는 부위가 노출되어 감전된다거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지 않아서 감전되는 사례가 있고, 젖거나 습한 곳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 감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전을 예방하려면 전기기계 기구에 필요한 경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외함은 적재합니다. 후전 설비와 분전반이 비에 맞으면 안 되겠죠? 빗물이 스며들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하세요. 전기기계 기구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요.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 전에 절연 상태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선과 배선은 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촉이 불량한 데가 없는지도 보시고요. 물 웅덩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배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활선 작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접촉 예방 조치를 취하시고 절연 방어구도 설치하세요. 아무튼 챙겨야 할 것이 많네요.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 평소에 주의해서 우리 회사 작업장을 살펴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충전부에 접촉되어서 일어난 감전사고 사례입니다.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비상유도 등을 설치하다가 감전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사고입니다. 위험 작업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셨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입니다. 구조물에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에서 철근 절 단기가 누전되면서 감전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재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였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뿐 아니라 항상 중독이나 질식 사고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되거나 가스가 고이게 되어 황화수소 중독과 같은 사고도 발생합니다. 탱크, 맨홀, 피트와 같이 빗물 등이 고여서 미생물이나 벌레가 생기게 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 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수,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밀폐된 구조라면 유증기를 흡입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밀폐 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밀폐 공간 밖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당연히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서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기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으로 진입 시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질식이나 중독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밀폐 공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 보호가드, 구명중, 구조용 삼각대 등도 준비해 두셔야겠네요. 산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밀폐 공간을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총 1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 갱터널자만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여감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일철 염류 또는 제일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빗물 하천에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관, 암거, 맨홀, 둑 또는 피트의 내부, 장기간 밀폐된 강제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의 내부, 석탄, 아탄, 황화강, 강제, 원목, 건성유, 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천장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시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화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 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간장, 주류, 뭐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탱크 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암거, 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화물 자동차 또는 냉동 컨테이너의 내부, 헬륨, 아르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또는 그 밖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 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 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갈탄, 목탄, 연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최근 발생했던 질식 사고 사례입니다. 굴착 작업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용접용단을 할 때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낮추거나 용접면이나 절단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나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불어넣는 치환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때 지면보다 낮은 피트 내부에 이 기체가 고이게 되면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던 작업자는 저산소 상태가 되고 질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작업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기하고 적정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니 사전에 작업 허가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발급받고 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연락 방법을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는지, 감시인은 배치하는지 여부, 밀폐 공간 작업 관자 외의 사람은 출입 금지하고 이에 대한 표지판은 게시하였는지 여부, 배관이 있다면 밸브는 차단하고 배관 말단 부분에는 맹판을 설치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해 불활성 가스로 공기를 치환했는지,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용기는 세척했는지 등의 확인 여부, 전기, 기계 가동장치, 유압, 압축 공기 등 위험 요인이 되는 점화원, 동력원을 제대로 차단하고 잠금 조치를 했는지 여부, 산소의 적정 농도가 유지되고 유해가스는 기준치 미만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하는지 여부,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환기를 했는지 여부, 비상시를 대비한 전화나 무전기 등의 기기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전기기구는 방폭형인지 여부, 소화기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적정 수량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호흡 보호구는 착용하거나 비치했는지 여부, 기타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는지, 안전보건 교육은 이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해가스와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물질명, 농도 측정 시간, 측정자 성명을 측정할 때마다 적습니다. 특별 조치가 필요하면 따로 적고요. 작업자 정보에는 책임있는 관리감독자, 감시인, 최종 허가자가 누구인지 적습니다. 제대로 작성하고 이 계획대로만 작업이 수행된다면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온열 질환입니다. 장마철 전후로는 많이 덥습니다. 요즘도 매일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열사병이나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경련, 탈수 중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작업 전에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나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기상 상황을 확인해서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등을 제공해야겠습니다.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이나 저혈압과 같은 혈압 문제를 겪는 분, 과거 온열 질환 경력자, 고령자, 폭염 작업에 새로 배치된 분과 같은 온열 질환 민감군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마실 물, 휴식 제공, 폭염 특보 시에는 휴식 부여, 오후 2시와 5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게 작업을 최소화, 쿨토시나 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야겠지요.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자들이 온열 질환 등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간식 등을 제공해서
영양 섭취를 하게 한다든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보도블럭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재해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자재 운반과 줄거리 작업을 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장마철을 대비하여 건설 현장 위주로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작업중지, 산업재해 발생보고, 도급인 원청의 의무,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기계기구 안전조치, 화학물질 재해 예방, 건강장애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네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한 위험 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조물에는 안전난간,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설치되는 위험한 장소에는 지붕, 비계, 철골, 이동식 비계, 단부나 개구부, 사다리, 커프집과 동발이 달비계가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나 장비에는 굴착기, 트럭,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이 있습니다. 집안 상태를 확인해서 전도 방지를 하고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장소에는 굴착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흙막이나 지보공, 항타기 용접 장치가 있습니다. 변이값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셔야 하고 기계를 조립하고 해체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소화기나 불, TV상 방지 덮개 등도 필요한 경우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태풍, 호우 시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이행수칙을 담은 가이드입니다. 감전재해의 안전수칙입니다. 누전차 단기, 빗물, 절연 손상, 젖은 손, 정비 시 주의사항, 침수장소,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물기나 기름 등의 제거, 주변 정리, 시야 확보, 난간 사용,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콜센터 정보입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되는 내용이니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많이 발생하는 재해이니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식재해가 발생했던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맨홀, 지하집수정, 화학설비,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장소 등이 나와 있네요.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수칙으로 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 경고 표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입니다. 그늘, 물, 휴식, 바람이 예방 포인트가 됩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필요한 조치 사항입니다. 기상 상황 모니터링, 휴식 공간 제공, 보냉장구 지급, 민간군이나 위험 작업 확인 조치, 냉방 및 환기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으로 확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의, 경고, 위험 수준을 제시하여 진단하기 좋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외 작업, 실내 작업으로 구분하여 필요 조치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판단하기 위한 기상청 체감 온도 표인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물, 그늘, 휴식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굴착기 안전기준이 23년 7월에 개정 시행됩니다. 출입금지,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안전띠 착용, 작업장치의 잠금장치, 굴착기 인양 작업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좌석 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인양 작업 시 조치사항과 함께 차량계 건설 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호, 전조등 설치, 전도등 방지, 접촉 방지, 이송 작업,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굴착기 자율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운전자 자격 여부, 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사항, 운행하거나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 인양 작업 시 조치사항, 운전자가 자리를 떠날 때 준수사항, 수리하거나 할 때 준수사항 등입니다. 굴착기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보조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 가입 50인 미만으로 한정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은 자동 안전 퀵커플러, 주변 모니터를 위한 AVM, 인체감지 센서 방식 후방 카메라 세트, 초음파 방식 후방 카메라 세트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 핵심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입니다. 굴착 사면이나 안반 등 무너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단부나 개구부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철골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지붕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비계, 작업 발판 관련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사다리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달비계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동식 비계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커프집, 동바리 관련 작업 떨어짐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굴착기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트럭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타워 크레인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작업 위험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추락, 끼임, 부딪힘 3대 사고 유형에 대비한 8대 위험 요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및 거푸집 동바리, 건설기계, 설비 등 안전, 혼재 작업, 충돌 방지 조치, 추락 위험, 끼임 위험, 부딪힘 위험 포인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